재판정안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또 관련된 향후 이 전두환 씨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해 가실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정에 그렇게 불러도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씨가 네. 그야말로 거의 10개월 만에 재판장에 출두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또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도 네. 감정이 울컥하거나 또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두환 씨가 피고인 자격으로 광주에 왔는데 이 일은 정말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아주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인 현장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사님도 이 출두를 지켜본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지금 1980년을 살았던 광주 시민이라면 그 전두환 씨가 안겨준 삶의 큰 어떤 그 격동이랄까요? 그런 것을 다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광주에 나타났단 말이죠. 네. 광주로 왔단 말이죠. 네.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시민이자 또 당신의 청년으로서 대학생으로서 네. 소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지금 광주지법으로 출두하는 장면, 오늘 아침, 네. 아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12시 34분경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취재진들이 지금 조금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모습인데 신경질적인 반응도 좀 네. 했었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5월 단체들이라든가 광주 시민들 또 국민들은 참 차분함 속에서 일단 광주지법에 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광주를 떠날 때는 울분 섞인 또 소리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예. 우선 그 전두환 씨가 온다는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에서는 특히 5.18 그 당사자들의 이제 그런 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네.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정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빌미를 주니까 네. 그런 빌미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입장이었죠. 네. 그러나 현장에 전두환 씨가 오는 시간 무렵에는 이제 사실 차분하게 네. 자기의 의사 표현을 위해서 손팻말들을 들고 네. 그 법원 입구에서 또는 그 후문 쪽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갈 무렵에는 네. 아무래도 그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면들이 네. 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하루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긴박하게 지나갔던 오늘 하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모습은 연희동을 지금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아침 8시 35분경 정도 됐었고요. 극우단체에서 여기서 또 피켓 시위를 했었는데 언론진들이 아주 밀착 마크를 했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그리고 이제 광주지법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쉬질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1시간여 정도 빨리 내려왔습니다. 조진태 상임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5월 단체들과 또 취재진 차분함 속에서 전두환 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내리는 시각이 12시 34분경 광주지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취재진들이 지금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 질문들은 취재진이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사람으로서 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여의도에서 출발하면서 사죄하고 요가 사죄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참 좋겠다 생각.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아쉽다. 저는 본인입니다. 5.18 유공자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즉부터 진짜 저는 이런 마음을 먹고 꼭 여기는 참석해야 쓰겠다고 제가 여기에 참석했어요. 전두환을 구속하라. 전두환을 구속하라. 광주시민 분노한다. 전두환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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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민들이 오셨었고 역사적인 현장이니까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막상 이렇게 이제 계속된 지금 뭐 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39년 동안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 이런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아마. 영정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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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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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다른 지나면서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해 사람들도 좀 보니까요. 그랬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그런 아프셨어요? 실정은 안 봐서 모르는데 막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막 심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진정 이게 우리가 안고 갈 한이구나.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풀어졌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라도 좀 이렇게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보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없이 또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예. 이때 그 아무 말 없이 나갈 때 모습을 본 이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그렇죠. 화가 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연희동을 떠날 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네. 그리고 광주를 떠날 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 있던 분들이 많이 화가 났었고요. 네. 저희가 들은 말이라고는 이거 왜 이래? 네. 이 말뿐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오늘 직접 재판을 방청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알츠하이머도 앓고 있다고 했고 이 전두환 씨가 재판을 하는 와중에 이 답변의 자세가 어땠을지 전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2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전두환 씨와 더불어서 이수순자 씨가 네. 같이 입증을 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제 옆에 앉아서 네. 재판이 시작이 됐죠. 네. 들어온 겉모습은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봤지만 혼자 걸어오잖아요. 80대 노인치고는 그렇죠. 매우 건강한 모습이죠. 내일 모레 90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너무 젊어서. 네. 근데 재판정에서의 모습 역시 굉장히 뭐랄까요? 기운이 있는 듯한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재판장이 이제 인정신문을 했죠. 네. 뭐 본인이 맞냐, 네. 주소지가 이런데 맞느냐라고 하는 인정신문에는 맞습니다라고 이제 2번 답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논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럴 때는 계속적으로 입을 꾹 다물고 네. 그다음에 눈도 감고 네. 그리고 이 매우 무뚝뚝한 표정으로 네. 말하자면 그 인상은 듣기 싫다, 받아들이기 싫다라고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네. 검찰의 논고는 그렇게 쭉 듣고 있다가 네. 이제 변호인의 변론 시간이 되자 변론을 쭉 들으면서는 그야말로 매우 표정도 좋아지면서 참 본인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서는 예컨대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본인은 믿느냐 혹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그렇지 않다라고는 이야기할 때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였으니까 네. 전두환 씨의 건강은 사실 이 재판정에 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본인의 저지른 5.18의 만행을 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네. 반드시 이번 차에 추궁을 해서 어떤 단죄를 해야 한다는 네. 그런 정도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재판정 현장에서 변호인 측에 어떤 얘기를 듣고
예, 방청객의 소란이 있었고 한 분이 또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퇴정 조치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변호인의 변론은 이제 고 조비어 신부께서 증언을 하셨죠. 목격하신 걸 증언했죠. 네. 헬리콥터가 기총 소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일관되게. 예, 우선 조비어 신부께서 증언한 날짜가 5월 21일인데 네. 예, 해고록에 쓴 것은 5월 21일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5월 21일 기총소사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광주에서 어떻게 그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네. 그 역시 허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함으로 전두환 씨 해고록에 쓴 그 내용들은 네. 허위를 사실처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아는 사실을 또 쓴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변호사가 변론을 했습니다. 이 점에 말하자면 전두환 씨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제 변호인의 변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5월 그 당사자로 보이는데요. 피해 네. 당사자로 보이는데 한 분이 일어서서 네. 변호사의 변론, 저 주장은 전부 거짓이다, 허위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목청을 높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가족들이 있잖아. 그렇죠. 예. 유가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버리면, 예.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5.18 기념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보셨을 때도 예, 마음이 별로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현장에서 전두환 씨의 모습은 매우 불성실하고요. 네.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 그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는 그런 태도가 보였어요. 네. 우선 검찰의 기소 논고에 대해서는 뭐 거의 부인하다시피 그리고 졸기까지 하고요. 네. 현장에서 졸더라고요. 이 재판장에서 그 조는 모습을 저는 네. 참 처음 봤는데. 아니, 판사가 좀 따끔하게 얘기하지.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본 재판장에 있는 제가 볼 때 그 네. 마음 속에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상당히 가누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어떤 식으로는 질타를 하고 싶은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일 정도였으니까 네. 말하자면 마음속에 그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다시 한번 또 재확인되는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반 좀 넘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두환 씨가 한 얘기는 거의 없네요.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두어 마디 정도 한 셈이죠. 예. 주로 그 변호사가 네. 기소 내용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는 그런 것을 주로 오늘은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5.18 기념재단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5.18 애국 망은 국회의원을 퇴출하는데 노력을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울러서 그 5.18 애국 처벌법을 제정하는데도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국민들과 함께 5.18 재단이 앞장서서 노력을 더 해야겠다. 네.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극우 매체하고 한 인터뷰 나오는데 잠깐 오디오가 들려오는데 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얘기. 그쵸. 저는 저것만 볼 때마다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거지? 민주주의 학살자죠. 그럼요. 어떻게 전두환 씨가 네. 민주주의 아버지입니까? 그건 국민학 초등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순자 씨의 발언은 뭐 남다른 발언이 없었나요? 이순자 씨는 그 재판 말미에 네. 그 동석한 말하자면 피고인을 뭐라 그러죠? 관찰해야 될 네네. 보호자로죠 이제. 네네. 보호해야 될 사람으로서 재판장에게 무슨 편지를 써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네. 그 현장에서 그건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재판장은 그것을 검사에게도 확인을 해볼 것을 권고하고 네. 이건 추후에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군요.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싶은데 네. 또 거기에 또 그런 망언을 네. 전두환 씨 자기 남편이 또 네.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망언을 또 써댔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참 우습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뭐 끝으로 이제 5.18 기념재단도 뭐 재단이지만은 뭐 단체든 광주 시민이든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끝으로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 예. 40년이 돼가는 5.18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 고통이 사소한 고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역사가 더 지나기 전에 5.18의 역사적 정의 이것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이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 그러려면 빨리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그렇죠. 빨리 돼야 되고요. 또 역사 왜곡 처벌법 빨리 돼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잘못 말했다가는 법이 이제 그 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그렇죠. 더 이상 당사자인 우리가 그거를 가슴 아파하면서 이거를 견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5.18 관련된 진상규명에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은 보셨듯이 전두환 씨가 법정 안에서 졸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앞으로 더 강한 우리의 메시지를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